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서비스 분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고객 접촉도인데요. 이 고객 접촉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객과의 어떤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고객 접촉도가 높으면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요. 이 직원들은 편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편차. 예.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다가도 어떨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고객들은 저번에 친절했는데 요번 왜 이래? 그럼 편차가 있으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낮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같이 고객 접촉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질이 높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맥도날드에 가게 되면요. 고객과 접촉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매뉴얼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면 뭐 기계적으로 뭐 햄버거 두 개, 뭐 콜라 한 잔, 그다음 손님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매뉴얼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들은 의뢰 그러려니 알고 그냥 맥도날드는 그 맥도날드를 생각할 때는 서비스가 품질이 낮다라고는 인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막 대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떨 때는 좀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 접촉도를 좀 낮게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거기 보니까 뭐 2번 설비 중심 서비스와 현장 중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찾아가야 되는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뭐 병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학교로 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 바뀌어 나가겠죠. 병원은 원격 진료로 인해 가지고 굳이 병원 안 가도 될 수 있게끔, 학교도 사이버 강의가 늘어나게 되면 굳이 뭐 학교에 출석을 안 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끔 아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지금도 뭐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는 있지만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서비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세탁소 같은 경우, 예, 뭐 세탁물 찾으러 세탁소 아저씨께서 찾아오고 그러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매트릭스인데요. 이거 뭐 서비스 공장은 뭐고 서비스 샵은 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거 갖다가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만. 그래서 아마 서비스 공장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놀이동산 같은 경우고요. 서비스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 대량 서비스는요, 뭐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는 뭐 금융회사라든가 혹은 법률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는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병원은 서비스 매트릭스 상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1번 서비스 공장, 2번 서비스 샵, 3번 대량 서비스, 4번 전문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답은 서비스 샵이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그런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참고로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서비스 구조 체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요 서비스 삼각형 같은 경우, 뭐, 굳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접근 방법에서 생산 라인 접근 방법. 요거 정도, 요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요거만 조금만 그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해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 첫 번째가 생산 라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생산 라인. 생산 라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비교적 표준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맥도날드 이야기를 드렸었죠.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균일하다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놀이동산에 가거나 혹은 뭐 항공사에서 뭐 예약을 아니 그 발권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가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기계하고 많이 대화를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서비스 품질이 균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차가 없게 되는 거죠. 서비스 편차가 없게 되고 편차가 없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손님들은 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뢰이 그러려니 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 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표준화하게 된다면요, 품질을 균일하게 서비스 품질을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접근입니다. 요즘 보시게 되면 이제 셀프 서비스 많이 나오죠. 주유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셀프 편의점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셀프 서비스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 중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그냥 개인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업원들이나 뭐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 친절 접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략입니다. 예. 서비스 전략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를요. 예, 그래서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서비스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 컨셉이 나오죠. 서비스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는 뭐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집이라는 컨셉으로 가겠다. 혹은 아니면 뭐 분위기 있는 집으로 컨셉을 잡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들의 서비스 운영상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 전략.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양한 음식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뭐 기본 반찬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기본 반찬 이제 셀프로 준비를 한다든가, 예, 뭐 뷔페식으로, 예, 뭐 이런 게 이제 운영상의 초점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4번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 요원 및 시설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반찬은 셀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사도 늘리는 조리사를 좀 많이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매장 직원은 아무래도 셀프로 하니까 매장 직원은 좀 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장 직원은 좀 줄이고 조리사는 늘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비스 전략의 개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전략의 구현인데요. 뭐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뭐 아까 그 네 가지 있었죠. 요거 네 가지 예. 고객, 서비스 컨셉, 운영 전략, 서비스 제공 시스템. 요 네 가지가 뭐 간단하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노 모형입니다. 카노 모형. 이 카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필수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수준의 만족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손님들이. 예, 거의 뭐 예를 들어놨는데 전기 코드가 당연히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기 코드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야 코드가 길어지니까 거기에 만족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필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특성입니다. 기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고객 이 수준이 커질수록 계속 고객 만족이 증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타이어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고객 만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수명이 한 2년 정도 쓰면은 가야 되는데 이 타이어는 3년을 쓴다더라. 혹은 4년을 쓴다. 그럼 만족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3번 감동 특성은 뭐냐면 고객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제공해 줬을 때. 예.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를 뛰어넘는 혹은 기대하지 못했던 특성. 이러면 고객은 야, 이런 것까지 제공해 줘. 야,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감동 특성은 기대 특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대 특성은 필수 특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옛날에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뭐 감동 특성이었죠. 이런 마일리지까지 해줘. 우와, 야.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죠. 기대로. 야, 얼마 정도 마일리지를 해줄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일리지를 이제는 안 해주게 되면 아니 왜 안 해주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기대로, 기대가 필수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